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던 조니 아이브가 오픈 AI에 합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렇게 오픈 AI CEO인 샘 얼트먼과 함께 굉장히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하기도 했죠. 오픈 AI가 아이브가 애플을 나온 다음에 만든 스타트업인 아이오를 65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벌어지게 된 일인데요. 사실 아이브 본인이 오픈 AI에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세운 또 다른 이제 디자인 컬렉티브가 있거든요. 러브프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오픈 AI와 함께 또 일을 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브가 이끌던 이 아이오라는 스타트업, 바로 그 기업만큼은 오픈 AI의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중에 인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 아이오는 지금 55명 정도 규모의 팀인데요. 하드웨어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그리고 각종 이제 제조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밝힌 거에 보면 이런 기술자들 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자들도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오픈 AI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오픈 AI가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과거부터 오픈 AI에 일하는 사람들과 좀 친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아이오에는 아이브 제외하고도 애플 디자이너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명이나 되는데요. 2013년까지 애플의 디자이너로 일했던 스콧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이브가 애플을 떠난 뒤에 이제 후임으로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에반스 henke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henke가 또 떠난 다음에 henke의 후임으로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탱텐이라는 사람도 아이오에 모두 이제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오픈 AI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간 셈이죠. 그럼 오픈 AI가 이 아이오라는 스타트업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건가? 라고 하면 AI 동반자, AI 컴패니언이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AI 동반자 무엇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최단 기간 안에 1억대 이상 판매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 AI 동반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는 얼트먼과 아이브가 오픈 AI 내부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인데요. 이 내부 직원들에게조차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이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은 사용자의 일상, 라이프, 그리고 주변 환경, surroundings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추장스럽지 않게 뭐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주변에 놔두기만 해도 모든 그 환경을 다 파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맥북과 아이폰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세 번째 주요 전자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북과 핸드폰 이런 것들 웬만한 사무직에서 일을 하신 직장인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자기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자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의 기기인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는 아닐 것이다. 이런 네모난 요즘엔 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기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전자기기 화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 하루에 이제 핸드폰을 몇 시간이나 보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저도 보면 하루에 7, 8시간 쓴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이브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전자기기에 너무 이제 몰입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스크린이 없는 형태일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런 스크린이 있는 태블릿 같은 형태도 아닐 거고 도대체 어떤 형태일 거냐? 그럼 최근에 우리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기기가 바로 AR 글래스잖아요. 근데 이제 글래스 형태도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브가 이 전자기기를 이제 몸에 입거나 쓰는 그런 wear on the bod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형태는 좀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기기일지 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샘 얼트먼은 이번 인수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도달할 잠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R 글래스 같은 형태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태블릿도 아니고 워치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 기존에 이제 AI 기기라고
시장에 나온 디바이스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휴메인에서 나온 AI 핀 이런 거나 레빗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R1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휴메인이라는 회사는 애플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기를 터치를 하면 스크린이 없지만 이 핀에서 빔을 쏩니다. 그래서 그 빔을 이렇게 손바닥에 비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오고요. 나 지금 밖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자 내용을 이렇게 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휴메인 AIP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전문 리뷰어들로부터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거든요. 테크 전문 매체인 이 더 버지의 칼럼니스트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it doesn't work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유튜버인 MKBHD도 지금까지 내가 리뷰한 제품 중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은 거죠. AI핀이 24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1년 만에 이 휴메인은 핀 사업을 철수를 하고 HP의 OS 소프트웨어 부문만 1억 1,600만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25년 2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아이브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AI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메인과 레빗 R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굉장히 나쁜 이제 상품이다. 굉장히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품에 뭔가 혁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녹아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만들면 다를 거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아이브와 얼트먼은 도대체 어떤 하드웨어를 기획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본인들이 말한 거는 굉장히 모호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공유한 그런 분석 내용도 좀 가져와 봤어요. 거밍치 애널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제품의 대량 생산은 27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원래 얼트먼은 26년 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론칭을 하고 쇼핑을 시작을 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퍼지는 건 이제 27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기존에 중국에서 물론 관세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좀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조립하고 배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폭스콘이 이제 중국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관세를 때려맞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들 것으로 좀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형태의 디바이스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3번부터 나옵니다. 우선 현재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 휴메인에서 만들었던 AI 핀보다는 약간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팟 셔플과 같은 형태의 컴팩트하고 우아한 폼팩터라고 했어요. 이 아이팟 셔플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 애플에서 예전에 내놨던 MP3예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요거를 어릴 때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꽂을 수 있었는데 목에 거는 아이팟 셔플 형태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렌더링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디바이스에 오픈AI 로고가 새겨져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탑재를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앞선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없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확인을 하느냐 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PC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 컴퓨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왜 오픈AI가 이 아이브와의 협업을 되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구글 I.O. 행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작년에 제미나이를 처음 런칭하면서 제미나이가 잘못된 대답을 하는 등 구글의 AI가 약간 오픈AI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구글 I.O. 행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 관심이 모두 구글에 쏠려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오픈AI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구글이 굉장히 이제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쌓아온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OS도 가지고 있고 크롬이라는 점유율 1위 브라우저도 갖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검색 엔진도 1위죠. 그래서 이 생태계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AI를 통합해버리면 이 제미나이의 점유율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합은 오픈 AI가 지금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픈 AI가 우리 이런 굉장한 상품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다시 관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피지컬 AI라는 이 트렌드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 피지컬 AI라는 건 엔비디아에서도 젠슨 황 CEO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엔비디아에서는 이 피지컬 AI를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좀 결부시켰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피지컬 AI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AI를 뜻합니다. 멀티모달 AI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지금 우리가 AI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보통 텍스트 인풋을 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그림을 주거나 동영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 주변 환경까지 이제 AI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생성형 AI에서 한 발 더 넘어가서 피지컬 AI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게 이번 오픈 AI의 신상품 발표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조금 이 구인구직 공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픈 AI 직원이 트위터, 그러니까 X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조니 아이브와 함께 만든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Future of Computing이라는 그런 부서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 구인 공고에다가 치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많이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 멀티모달 AI를 다루는 그런 리서처를 지금 뽑고 있고요. 엔지니어를 뽑고 있고 그리고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에서 AI를 구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센싱.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려면 그런 센서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엔지니어를 구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오픈 AI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금융계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아이브와 얼트먼의 합작품이 애플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이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AI 하드웨어에서는 아이폰 모먼트와 같은 그런 파괴적인 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AI가 우리 삶에 진정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있어야 하면서도 좀 존재감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워치 이런 것들에 모두 AI가 들어가야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AI가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이죠. 사실 아이폰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 물성이 강한 기기였잖아요. 기존에는 전화만 할 수 있었던 것에다가 인터넷을 합쳐놓은 그런 형태가 굉장히 파괴적이었던 건데 AI라는 것은 조금 인터넷과 같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인터넷에 좀 딸려있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조금 우리가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브와 얼트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도 사실 이 노트북, PC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든 신제품도 스마트폰을 대체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스마트폰이 아닌 AI 기기 전반으로 따졌을 때요. 굉장히 이 AI 디바이스들 자체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R과 XR 글래스가 대표적이죠. 메타가 이 레이벤 글래스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구글도 이번 I/O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XR이라는 이 굉장히 혁신적인 OS를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면 실시간으로 이제 통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소개되기도 했죠. 그렇듯이 AI 웨어러블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픈 AI가 이 와중에 여기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애플 또한 AI 글래스를 26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죠. 기존에 카메라 달린 애플워치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AI 글래스에 집중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오픈 AI의 제품이 아이폰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애플은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플이 아직도 제대로 된 AI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애플은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애플 내부에서 직원들은 특정 임원의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애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시장에 막 출시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가 높고 뛰어난 제품만을 소수 솎아내어서 출시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AI 시대에서는 너무 그 발전 속도가 빨라서 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연거푸 AI를 이제 완성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앞으로 AI 글래스는 물론 로봇,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워치, 이어폰 이런 애플이 그려온 여러 미래의 청사진들을 망쳐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리소스들을 미래의 다른 제품들에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애플의 경쟁력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용자들이 스마트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애플이 경쟁사들보다 많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애플의 사태를 보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노키아가 떠오릅니다. 2007년에는 이제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했던 전 세계 1위 기업인데요. 14년 연속 세계 1등이었던 이 노키아. 삼성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지금은 이 삼성의 자리를 애플이 빼앗기기도 했죠. 이렇게 제때 혁신을 하지 못해서 전 세계 1위였던 기업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 사례는 노키아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에는 이 코닥 모먼트라는 단어가 있죠. 사진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모먼트다라는 걸 코닥 모먼트라고 옛날에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의 구글링과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코닥 모먼트였습니다.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코닥 모먼트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대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기업이었던 이 코닥이 1975년에 디지털 사진을 최초로 발명을 했음에도 아날로그에서 이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주저하다 박살이 나고 말았죠. 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후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검색 엔진 중 하나였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을 초기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혁신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다가 이제 도태가 되고 말았죠. 일본을 제외하면 좀 입지가 굉장히 없는 기업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블록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버스터는 한때 이제 미국 최대의 DVD 렌털 서비스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DVD를 렌털해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렌털 체인 중에 가장 큰 곳이었는데 이 블록버스터는 옛날에 넷플릭스를 처음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스를 놓쳐버렸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지점이 한두 개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쇠락해버렸죠. 애플의 주요 임원진 중에서도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담당이 SVP,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에디 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애플은 이런 석유를 파는 엑소모빌과 같은 회사처럼 누구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물론 현대 이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서 애플이 이 노키아를 무너뜨린 것처럼 AI가 애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에디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최근에 이제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당했죠. 이 구글이 애플에 돈을 주면서 이 검색 엔진을 구글을 기본으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애플의 에디큐가 그런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한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앞으로 10년 뒤면 아이폰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글 재판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온 당일에 애플의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얼트먼과 아이브는 자신들이 내놓을 신상품이 아이폰을 대체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해칭을 하긴 했지만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바꿔놓을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꿈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애플 출신 이 수석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와서 이 무장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애플은 AI 부문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아이폰의 아성을 뛰어넘을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이폰을 당장 대체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아이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 그런 라인업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애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전자기기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픈 AI든 구글이든 다른 기업들이 이런 하드웨어 시장에 언제 뛰어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서 노키아의 사례에서 봤듯이 애플이라고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그리고 오픈 AI는 어떤 혁신을 내놓을지 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